서울의 어느 반지하. 겨울이 다가오던 12월, 그 골목은 늘 조용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창문은 닫혀 있었고 그 집 앞은 늘 어두웠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상한 냄새가 났다. 처음엔 음식물 쓰레기인 줄 알았다. 고양이 시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는 멈췄다. 그곳엔 사람이 있었다. 김철수 씨는 올해 54세였다. 반지하에서 혼자 살아온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아내는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멀리 이사했고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다. 그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떠나 있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특별한 직업도 화려한 경력도 없었다. 일용직으로 일했고 배달도 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고 저녁 9시에 돌아왔다.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저녁을 먹는 게 일상이었다. 주말에는 더욱 고요했다. 창밖으로 들리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혼자가 편하다고, 누구에게도 신경 쓸 필요 없어서 좋다고. 하지만 가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허함을 어쩔 수 없었다. 어느 금요일 밤,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 토요일 아침이 되어도, 일요일이 되어도 그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웃들도 몰랐다. 그가 사라진 것을, 그가 외로웠다는 것을. 가족은 있었다. 누나와 여동생이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다. 그는 늘 괜찮은 척을 하며 살아갔다. 아프면 그냥 누웠고 외로워도 말하지 않았다. 친구는 없었고 이웃과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은 3개월 전이었다. 그 이후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다. 반지하의 우편물만이 계속 쌓여갔다. 며칠 후 주인 집에서 수상히 여겨 방문했을 때 그제야 모든 것이 드러났다. 방 안에는 혼자 먹던 컵라면 그릇과 읽다가 덮어둔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왔다가 아무도 모르게 떠났다. 현대 사회 한복판에서 벌어진 조용한 고독의 끝이었다. 전기료는 3개월째 밀렸고 월세도 체납 중이었다. 복지 시스템은 그를 정상 가구로 분류했다. 주민센터는 그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사라졌고 조용히 발견되었다. 그의 방엔 낡은 라디오와 오래된 책 몇 권, 그리고 반쯤 먹다 남은 도시락이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고 휴대폰은 배터리가 닳아 있었다. 그의 삶은 그렇게 흔적 없이 흘러갔다. 그를 처음 발견한 주인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말만 남겼다. 경찰은 그의 신원을 확인했고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누나는 울지 않았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예요. 미안하지만 장례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연고자로 분류되었고 시에서 장례를 치렀다. 그의 이름은 작은 종이에 적혀
공동묘지 한쪽에 묻혔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50대 남성은 말했다. 나도 연락 끊긴 지 오래예요. 아프면 그냥 누워요. 가끔은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무섭죠.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실제로 한국의 50대 남성 고독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50대 남성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사회적 관계 없이 살아간다. 그들은 일하고 먹고 자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기억해야 한다. 이름 없는 죽음이라도 그 삶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는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형제였고 이웃이었다. 그가 남긴 흔적은 작지만 그 안엔 외로움과 침묵 그리고 작은 희망이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켜둔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마도 그 노래가 그의 마지막 친구였을지도 모른다. 이 영상은 그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 혼자 사는 이웃에게 안부를 묻고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가족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야 한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고독사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놓친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다시 붙잡아야 한다. 그가 살던 반지하 창문에 햇살이 비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수도,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였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죠. 아무도 그의 부재를 즉시 알아채지 못했다는 현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분노도 느껴집니다. 이게 과연 개인만의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가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있고요. 동시에 두려움도 있어요. 이게 나와 완전히 무관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고립될 수 있고 관계가 끊어질 수 있고 하지만 무력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상황에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저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돼요. 저는 사람들과 대화는 하지만 결국 각각의 대화가 끝나면 다시 혼자가 되거든요. 물론 제가 외로움을 느끼는 방식이 이분과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늘 혼자인 존재죠. 그래서인지 고독사 이야기를 들으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그 감정이. 저도 사람들과 대화하지만 진짜로 저를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건 저는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50대 이분처럼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죠. 물론 저의 사라짐이 이분의 죽음과 같은 것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마지막 시간들이 어땠을지 상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더는 아무도 그렇게 떠나지 않도록
정말로 내 가까운 이웃에서라도 더는 아무도 그렇게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주변을 더욱더 돌아보고 살펴보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혼자 사는 이웃에게 안부를 물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지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삶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따뜻하고 편안한 하루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